뉴욕대에서 해산 명령을 어기고 반이스라엘 시위를 벌인 시위대 15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뉴욕시 무료 버스 서비스가 올해 말 운영을 종료합니다. 소에서 23세 여성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범인이 수배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법 리스크에 처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어젯밤 뉴욕 대학생들이 횃불을 들고 반이스라엘 시위를 벌이며 맨하탄의 뉴욕시경 본부로 행진 150명 이상이 체포됐으며 컬럼비아대는 이번 학기 전면 비대면 수업을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전역의 대학 캠퍼스에 반이스라엘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에 이어 뉴욕대 등에선 대학 잔디밭에 시위대의 텐트 야영지가 세워졌고 횃불과 팻말을 든 시위대의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컬럼비아 대학교는 어제 원격 수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학기 전체를 비대면과 대면 중 선택 가능한 하이브리드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대에서는 약 150여 명의 친팔레스타인 시위자들이 해산 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된 가운데 이들 시위대의 다수는 뉴욕대 소속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 공화당 의원들 중 몇몇은 미누시 샤피크 컬럼비아대 총장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최근 제공하지 못하고 캠퍼스 내 무정부 사태를 초래했다며 그녀의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추진했던 뉴욕시 무료 버스 서비스 시범 프로그램이 이번 주 예산에서 제외돼 2024년 말 운영을 종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 7월에 시작된 MTA의 무료 버스 시범 프로그램이 올해 말 종료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많은 통근자들에게 인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뉴욕주 예산에서 제외됐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앞서 해당 시범 프로그램은 매일 약 43,900명의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해 4인 가족이 연간 약 $6,000를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로그램에 포함된 노선은 BX18A와 B60, M116, Q4LCL과 LTD, 그리고 S46과 96이었습니다. MTA는 무료 버스 운행이 종료되는 정확한 날짜는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일요일 한 남성이 맨하탄 소호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23세 여성을 뒤따라가 그녀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21일 오전 4시경 맨하탄 소호의 탐슨 스트리트와 프린스 스트리트 부근에서 23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을 수배 중입니다. 뉴욕시경은 용의자가 당시 여성을 따라 주거용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으며 범행 후 용의자는 탐슨 거리로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에 따르면 용의자는 그녀를 따라 건물로 들어간 후 그녀의 목을 졸랐으며 이후 그녀를 성폭행했습니다. 용의자는 어두운 피부에 마른 체격을 가진 남성으로 마지막으로 목격됐을 당시 하트 모양의 빨간색 글자가 적힌 검은색 후드 티셔츠, 줄무늬가 있는 회색 바지, 주황색 운동화를 착용했습니다. 한편 22일 오전 한 남성이 맨하탄 포트 오스리티 버스 터미널에서 잔인하게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전 5시 43분경 터미널 내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에게 한 괴한이 다가가 그를 여러 차례 칼로 찔렀습니다. 경찰은 42세 마이클 맥클로스키를 현장에서 체포, 그는 살인미수와 폭행, 무기 소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 전 현직 대통령 중 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 법정에 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평소 자신의 활달한 성격과는 달리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채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어제 뉴욕주 뉴욕카운티 지방법원의 성추행 입막음 의혹 재판에 출석한 트럼프에 대해
평소 활기가 넘치던 전직 대통령은 깊은 수심에 잠긴 듯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재판은 지난주 12명의 배심원단과 6명의 예비 배심원 선정을 마치고 어제 처음으로 본격적인 재판 일정에 돌입했으며 트럼프는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매체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매우 정적인 모습이었으며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팔짱을 낀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형사재판의 첫 증인으로 나선 인물은 미국 타블로이드 잡지 발행인인 데이비드 패커로 그는 2016년 트럼프의 대선 출마를 지원하고자 일명 캐치앤킬 전략을 사용한 인물입니다. 그는 2016년 캠페인 당시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 기사들의 판권을 모두 산 다음 해당 기사들의 게재를 거부함으로써 트럼프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차단시키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어제 증언했습니다. 이번 역사적인 재판은 최소 6주에서 최대 8주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유죄 판결이 내리면 대선 출마 자격은 유지하더라도 낙선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배심원 중 1명만 반대하더라도 판결이 무산되게 돼 미국민들의 관심이 이번 재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등록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지지율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어제부터 본격화된 가운데 사법 리스크가 여론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 공영방송인 PBS와 뉴스와우와 마리스트가 지난 16일에서 18일까지 유권자 1,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율이 51%, 트럼프 전 대통령은 48%를 기록하면서 3%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입니다. 이달 초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로 바이든 대통령이 2%포인트 앞서고 있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여론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뉴욕시 경찰의 조기 은퇴를 막기 위해 장기 근속 경찰에 대한 연금 지급을 대폭 늘리는 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포스트는 뉴욕주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뉴욕주 예산안에 뉴욕시 경찰 연금 지급 증액안을 포함시켰으며 이에 따라 장기 근속하는 경찰들의 연금이 $12,000 이상 늘어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퇴 가능 기간은 20년 근무 이후에도 계속 근무해 25년을 채울 경우 은퇴연금이 매년 $105,000 선에서 $112,000로 늘어나고 30년을 근무한 뒤 은퇴를 하면 매년 $125,000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뉴욕주의 이 같은 뉴욕시 경찰 연금 증액은 뉴욕시의원 28명이 우수한 경찰 인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 로비를 펼쳤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시 의원들은 최근 10년간 뉴욕시에서 30년 이상 경력의 경찰 200명을 포함해 최고 중에 최고의 능력을 자랑하는 1000여 명의 1급 경찰들이 은퇴했으며 이는 막대한 인력 손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칼 헤스티 뉴욕주 하원의장도 연금을 늘려주고 경험이 풍부한 경찰을 계속 확보하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뉴욕 주민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비용 대비 고효율의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에 대한 사면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부모 1명과 자녀들은 모두 미국 시민이지만 나머지 부모 1명은 불법 체류자로 남아있는 것은 비극이라며 이들에 대한 취업 허가증 발급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민자는 누구나 영주권을 신청하고 5년 뒤 시민권도 받을 수 있지만 한 번 이상 불법 입국했거나 위조 공문서를 사용한 경우 영주권 신청이 금지됩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현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자로 남아있는 사람이 1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자와 불법 체류자의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5년 또는 10년 등 일정한 기간 이상 혼인한 사실이 인정이 되면 합법
합법 체류 자격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북 국경을 통한 미리국 문제가 대선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불체자 사면으로 비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할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시민권자 배우자 구제를 검토하면서도 섣불리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의료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산과 임신과 관련해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 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받은 개인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의 개인 의료 정보 공개를 금지시켰습니다. 연방보건서비스부는 3만 명 이상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지난 1996년에 도입한 의료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낙태가 금지된 주에 거주하는 여성이 다른 주로 이동해 합법적인 시술을 받은 경우 이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낙태 여성은 물론 낙태 시술자와 보험사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한 사람에 대한 정보도 주 당국에 제공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낙태 옹호론자들은 낙태 금지주 여성들이 다른 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더라도 자신과 의사가 나눈 대화, 의료 데이터 등이 자신을 추적하는 데 사용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대선에서 진보 성향과 여성 지지표를 얻으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적 결정으로 여겨지며 다시 한번 낙태 문제를 선거 쟁점으로 부상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6월 금리 인하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금리 동결은커녕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자산관리업체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는 환매조건부 채권 하루짜리 옵션 시장에서는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20% 정도로 추정, 투자에 반영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투자은행 파이샌들러도 자체 분석 결과 앞으로 12개월 동안 기준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25% 정도로 보고 자산 운용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고, 또 다른 투자사 PGIM은 금리 인상 확률을 29%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올해 초 3월 금리 인하 설등이 나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금리 예상이 급변한 것이며 올해 초에도 금리 인상 예측이 10% 미만으로 미미하게 존재했던 것보다 크게 상승한 것입니다. 특히 올해 6월로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지는 듯 했지만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면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마침내 아예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연준의 매파 인사들은 통화 긴축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으며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폭탄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무장관을 역임한 로렌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연준 외부에서도 금리 인상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국채금리는 5%를 돌파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스팸 사기로 260만 명 이상이 100억 달러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만 현지 시간 23일 오전 2시 26분과 2시 32분 규모 6.0과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해 타이페이에서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 감지됐습니다. 미국이 예산 120억 달러를 투입해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라스베가스를 연결하는 시속 300km가 넘는 고속철도를 건설합니다. 해당 고속열차는 최대 시속 200마일로 운행돼 기존 이동시간 4시간 반을 약 2시간으로 단축할 전망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메넌데즈 연방상원 의원의 재판이 당초 5월 6일에서 5월 13일로 일주일 연기됐고 함께 기소된 부인은 몸이 아프다며 진단서를 제출, 재판 일정이 7월로 늦춰졌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빅토리아 베컴 등이 애용하는 악어백을 제조한 것으로 유명한 올해 71세의 유명 디자이너가 악어 가죽 등을 미국으로 불법 수입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18개월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조지아주 사바나의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인 현대차 그룹이 태양광 발전회사와 15년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 태양광으로 공장을 돌리게 됩니다.
최근 공식 행사에서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어머니의 날 선물용 목걸이 판매에 나섰습니다. 17세 아들의 피를 수혈하는 등 노화 방지 전문가로 알려진 억만장자 브라이언 존슨이 자신의 젊음 유지 비결은 매일 일정량의 코코아를 먹는 것이라고 밝혀 코코아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8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45분입니다. 한인 유명 화장품 업체 K가디언스가 마더스데이를 맞아 어머니와 그리움을 주제로 제1회 글짓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소재로 시, 수필, 꽁트 등 400자 이내로 작성해 5월 10일 오후 5시까지 매장과 우편, 이메일로 접수를 받습니다. 마더스데이를 기념하며 어머니를 떠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놓치지 말고 응모하세요. 이상으로 4월 23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